보통 역대급 레전드 앰프를 꼽으라고 하면 거의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앰프들이 있겠죠. 이 리스트에 빠질 수 없는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영국 네임의 인티 앰프 네이트 1입니다. 네이트 1은 하프 사이즈에 출력이 8옴에서 14W에 불과했는데요. 1983년 출시되자마자 돌풍을 일으켰죠. 소리와 디자인이 말도 안 되게 좋았기 때문인데요. 중역대가 과장 좀 보태면 식욕이 돌 정도로 매력적이었죠. 사운드 스테이지가 비할 데 없이 견고하다. 네임의 출력은 숫자에 불과하다. 당시 이런 네임 앰프에 대한 호평들은 네이트 1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서리 마감을 크롬 처리한 디자인 역시 특별했고요. 하지만 네이트 1도 어느샌가 잊혀졌는데요. 그 이후에 후속 제품들이 착실하게 출시된 것도 있는데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프리파워 분리형 앰프가 오디오계 전반에 트렌드로 자리 잡은 영향이 더 컸죠. 이런 와중에 네이트 1 같은 하프 사이즈의 출력까지 낮은 인티 앰프는 그냥 좋았던 시절의 추억쯤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올해 5월경에 네임이 놀라운 발표를 합니다. 네임 오디오 설립 50주년 기념작으로 이 네이트 1을 오마주한 네이트 50을 선보인다는 것이었죠. 외관을 보시면 네이트 1의 판박이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내부 회로나 부품, 기술들은 최신 네임 앰프에서 가져왔는데 기본적인 증폭 방식이나 인터페이스, 출력은 오리지널 네이트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특히 출력이 25W인 점이나 전면 셰시 가장자리 마감을 크롬으로 한 걸 보면 대놓고 1980년대 오리지널 네이트에 빙의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딘 단자에 대한 고집도 여전하고요. 네임 팬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는데 특히 이 오리지널 네이트 1에 대한 향수가 큰 올드 팬들이 열광했죠. 네이트 2도 열혈 팬이 많고 소리도 더 좋다는 평가도 있긴 한데요. 역시 오리지널리티에서는 네이트 1을 앞설 모델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도 다른 업체의 복각 제품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네임이 직접 또 수십 년 만에 네이트 1의 몸을 빌린 네이트 50을 내놨으니 뉴스도 이런 빅뉴스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나 네임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그냥 소출력 솔리드 인티 앰프로서의 네이트 50을 살펴보면 우선 요즘 보기 드문 하프 사이즈 인티 앰프입니다. 전원부는 리니어 타입이고 출력은 8옴에서 25W, 4옴에서 40W입니다. 전면 패널을 보면 왼쪽에 큼지막한 볼륨 너브가 있고요. 그 옆으로 6.3mm 헤드폰 잭 그리고 입력 선택 버튼 3개, 전원 버튼 1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은 전원 상태를 알려주는 흰색 LED인데요. 파워 케이블이 연결되면 옅은 색, 전원 버튼을 누르면 진한 색으로 바뀝니다. 후면을 보시면 왼쪽에 전원 인렛이 있고요. 가운데 스피커 커넥터 좌우 채널 1조씩, 그리고 오른쪽에 DIN 입력 단자 2개, RCA 입력 단자 1조, 접지 단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피커 커넥터는 보시다시피 바나나 단자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이랑 후면이 플라스틱에서 아노다이징한 알루미늄으로 변경이 됐고요. 밸런스 컨트롤 러브 자리에 헤드폰 잭이 들어섰습니다. 헤드폰 앰프는 NSC 222에서 가져왔는데요.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볼륨 너브를 알루미늄을 깎아 만든 점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본 뼈대에서 변하지가 않은 건 디스크리트 구성의 MM4단과 클래스 A 프리앰프단, 클래스 AB 출력단 설계입니다. 내부를 보시면 출력단에 싼캔의 MPN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3519를 채널당 2개씩 바닥면에 고정시켰는데 이처럼 MPN만으로 푸시플레로를 짜는 것 역시 네임의 전통입니다. MPN 플러스 PNP 조합보다 소리가 더 좋다는 이유에서죠. 전원부는 탈레마 토로이덜 전원 트랜스 그리고 1만 마이크로페럿짜리 캐멧 파워 커패시터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볼륨은 알프스 포텐셔미터고요. 네이트 50을 처음 봤을 때는 오리지널을 쏙 빼닮은 그 기막힌 디자인에 놀랐는데요. 다음에는 한동안 잊고 살았던 담백하면서도 밀도감 넘치는 네임 사운드에 놀랐습니다. 이 빽빽한 밀도감과 두툼한 중역대 그리고 견고한 사운드 스테이지는 네임 아니면 안 되는 무언가가 분명 있습니다. 시청에는 네임의 ND5XS2를 스트리머로 썼고요. 턴테이블을 연결해서 LP도 들어보고 헤드폰 테스트는 오디지의 평판 헤드폰을 동원했습니다. 스트리머와는 딘 케이블로 연결했고요. 스피커는 리바이벌 오디오 아탈란테 3를 매칭했습니다. 디지털 음원은 룬의 코브즈 스트리밍 음원을 들었고요.
처음부터 감탄이 나왔는데요. 나오는 소리가 매끄럽고 단단하고 촘촘합니다. 이 질감이나 디테일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느낌이고요. 특히 연주자의 숨소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생생하게 들리는데요. 이는 결국 노이즈가 거의 씨가 말랐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극단적인 소출력 앰프인데 어디 하나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올린은 간드러질 정도로 애절하고 피아노는 의외로 뉴트럴한 느낌. Here I go out to sea again. The sunshine fills my head and dreams hang in the air. 역시 여성 보컬 재생에서는 네임이 정말 찐이죠. 배음과 살집, 윤기, 온기가 맛깔나게 잘 배어 있습니다. My blue eyes, you know it feels unfair. There's magic everywhere. Look at me standing here on my own again. I'm straight in the sun. 이 곡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네이트50 이 앰프 자체가 대역 밸런스가 출중하거나 광대역을 자랑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스피커의 파워풀한 에너지를 밀어대는 타입도 아니고요. 그보다는 사람 귀가 가장 예민하면서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중역대의 올인한 앰프. 그래서 거의 독보적인 자기만의 아우라를 풍기는 앰프,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임 앰프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장해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죠. Trouble's what you're in. Trouble you're in that dress that's as black as my heart on this train. 라이브의 생생한 현장감이나 탁 트인 공간감이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 인티 앰프가 분리형 시스템의 프리앰프 역할을 이만큼 해내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네요. With those lips that's as red as the blood in my veins. Trouble, you know where. 무대는 완전 시커먼 상태에서 기타와 보컬에만 환한 스포트라이트를 쏴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오디오적 쾌감이 상당히 좋네요. Trouble's what you're in. Trouble you're in. 'Cause it's a long way to London Bridge. 또 하나 이 곡에서 포착한 건 하나하나가 묵직하다는 건데요. 가볍게 휘날리는 그런 음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거나 굼뜨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21세기에 갑자기 환생한 것 같은 이 조그만 앰프에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어떤 위엄이 느껴집니다. 첫 음이 나오자마자 청음 노트에 대박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메탈도 가뿐하게 소화하는구나 싶었는데요. 아니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이 센 곡을 똑부러지게 몰아붙입니다. 이 넘치는 에너지와 응집력, 그러면서도 무대 위의 악기들을 여기저기 벌려주고 등장시키는 재주가 돋보이네요. 리듬감이나 강약 조절도 수준급인데요. 앰프에 물려있는 스피커에 조금의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덕분에 이 스피커가 마음껏 자신의 실력을 발휘한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하여간 당차고 호방해서 듣는 사람을 신나게 해주네요. 이번에는 네이트50에 내장되어 있는 MM 포노단을 이용해서 LP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네이트50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출력단도 궁금했는데요. 내장 포노단의 성능이 그에 못지않게 궁금했거든요. 오리지널 때부터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던 그런 포노단인 만큼 그 퍼포먼스가 기대가 됐습니다. 이 곡 특유의 그 길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 야수성과 현장감이 거칠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특히 첫 곡 예스터데이즈에서 폴 챔버스의 베이스 연주가 숨이 턱턱 막힐 만큼 대단했는데요. 두텁게 밑으로 내려가는 저역대, 그리고 견고하고 단단한 사운드 스테이지까지 수준급입니다. 두 번째 트랙에서는 보다 경쾌하고 멜로디가 있는 베이스 연주에 절로 흥겨워지는데요. 후반에 등장하는 행크 존스의 피아노가 그야말로 건빵에 들어간 별사탕처럼 색채감이 달달합니다. 사실 인티앰프 내장 포노단이 이 정도로 감칠맛 나게 LP를 들려주면 반칙 아닌가? LP로 들었던 앞의 곡들을 이번에는 스트리밍 음원으로 오디지 LCD2 클래식 평판 헤드폰으로 들어봤습니다. 먼저 폴 챔버스의 곡에서는 헤드 스테이지가 명확하게 잡혔고요. 베이스는 스피커로 들을 때보다 체감상 더 파워풀합니다. 디테일이나 질감 표현은 확실히 오디지 평판 헤드폰이 잘하는 영역이죠. 입자감이 상당히 뛰어나고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네요. 그러면 네이트50의 어떤 것들이 이런 소리와 무대를 만들어낼까를 생각해보면 우선 출력단의 MPN 소자만으로 푸시풀, 그것도 채널당 단 2개 소자만으로 푸시풀을 구성해서 음의 편차를 줄인 점이 유효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출력단은 이렇게 심플한데 전원부를 가분하게 투입했다는 건 이 앰프에 넉넉한 헤드룸이 생겼을 테고요. 피크 출력이 225W나 되는 배경이겠죠. 클래스의 증폭으로 무려 16dB이나 되는 게인을 확보한 이 프리앰프 스테이지도 네임 특유의 두툼한 사운드를 이끌어냈을 겁니다. 요즘은 패시브 타입의 프리앰프가 유행인데 네이트50의 이런 독특한 게인 스트럭처는 결국 네임만의 사운드를 만들어내겠죠. 네이트50은 한마디로 레전드 앰프와 레전드 네임 사운드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감탄한 건 그 빽빽한 음의 밀도감, 그리고 견고하게 펼쳐지는 사운드 스테이지였습니다. 묵직하고 촘촘하며 매끄러운 음의 촉감이 지금도 귀에 선한데요. 애호가들의 즐거운 청음을 권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